기회는 아는 만큼 보인다. 안녕하세요. 리치앤 미라클데이 리앤미 희망작가입니다. 오늘은 엄마의 돈공부의 저자 경제전문가 이지영 작가님의 TV특강 내용을 핵심만 모아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지영 작가님은 H은행 12년 근무, 각종 방송 재무 전문가, 자산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엄마의 돈공부, 엄마의 가계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공부라고 했을 때 부담이 느껴지기도 한다. 나 역시 그랬다.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로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모았는지 그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한다. 20대 초반에 종잣돈 1,500만 원을 가지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송파구 먹자골목 인근에 있는 작은 빌라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엔 돈에 대해서 몰랐고 재테크에 대해서도 지읒자도 잘 몰랐다. 그러다가 첫 아이를 계획하고 예쁜 아기방을 꾸며주고 싶었는데 작은 빌라 원룸이었기 때문에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신혼 3년 동안 독하게 마음먹고 안 먹고 안 쓰면서 3년 만에 종잣돈 1억 원을 모으게 되었다. 모든 게 이루어진 것만 같았고 이제 내 세상인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담보대출 이자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았고 아이가 크면서 돈이 더 많이 들기 시작했다. 아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내가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해주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둘째가 생겼다. 이젠 지출도 더 늘어나고 더 바빠졌다. 미래를 준비하자는 나의 말에 남편은 돈이 없어 선뜻 용기를 못 내고 있었다. 의논 끝에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주고 빌라로 이사를 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종잣돈을 많이 마련하고 싶어서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잠이 안 오기 시작했다. 후회가 되기도 했다. 밀려오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꼭대기층이라 굉장히 더웠고 에어컨을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가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선풍기를 켜놔야 했다. 빌라라서 그런지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밤이 되면 옆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소리,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에 찜통 같은 더위, 나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까지. 늘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많았다. 그해 겨울은 집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추웠다. 보일러가 동파될까봐 굉장히 걱정이 컸고 아니나 다를까 둘째 아이를 목욕시키려고 하는데 보일러가 안 되는 것이었다. 주인한테 얼른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 뛰어내려갔는데 주인은 없었고 당장 아이는 씻겨야 되는 상황이었다. 급하게 물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설움이 복받쳐 올랐다. 상황이 힘드니까 작은 일에도 울음이 터졌다. 그날 밤도 잠을 또 못 이루고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 이러다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면 어쩌지? 나는 언제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오기로 내가 결정까지 했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지? 힘을 내야 하지 않을까?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내가 이곳에 이사를 오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만의 이유를 적어보기 시작했다. 나만의 why.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기쁨, 행복감, 이런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까웠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기를 위해서. 아이가 어느 분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투자할 수 있고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다. 세 번째는 가족과 돈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아서.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면 돈 문제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갈 때가 많았다. 가족과 행복한 대화를 하고 싶었다. 네 번째는 나를 뒷바라지 해준 엄마 아빠께 노후에 잘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만의 Y를 적어보면서 힘을 낼 수 있었다. 이때 적었던 나만의 이유들이 내가 10년 동안 앞만 보면서 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이 생각하는 Y를 적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길 바란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난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내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았다.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삶에서 조금 멀어지거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이다. 잠시 멈춰서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타이밍을 가져야 한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 공부이다. 내가 돈에게 이끌려 다니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서 내가 돈을 이끌어가는, 돈을 나의 자유와 행복의 수단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옥탑방으로 가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다시 예쁜 집도 마련을 했고 노후를 위해서 작은 상가도 마련했다. 그리고 은행에 10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엄마의 돈 공부, 엄마의 가계부,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 등 엄마 시리즈 경제 경영서를 출간했고 지금은 교육청, 고용노동부 같은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또 방송에서 재테크 멘토링을 하고 있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미혼모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돈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정말 힘들었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신혼 때 원룸에서 시작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시작이 초라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또 간신히 노력해서 힘들게 내 집을 마련했지만 다시 이사를 가야 했을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힘들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별로 변화가 없고 똑같은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했다. 돈이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았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였다. 금수저들은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둥바둥 힘들게 살고 있는데도 변화되는 게 없는 사실이 굉장히 우울하고 좌절감마저 들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렀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절박하게 노력해 본 적 있니? 종잣돈이 없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탄하고 불평할 시간에 차라리 너 자신을 바꿔보면 어때? 그러고 나서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내 안에는 항상 2명의 내가 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내가 될지 선택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노력해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것인지, 나는 오늘 어떤 내가 될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모두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내 자신이 변하면서 그리고 내가 내 편이 되어지면서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회가 보였고 희망이 보였다. 엄마의 돈 공부 마인드. 나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환경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한다. 나는 나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다. 나는 반드시 행동한다. 예전 드라마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아들이 상금 5천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아파트에 쓸 것인지 은행에 쓸 것인지 상의하다가 아버지가 말한다. 그 은행이자 그거 얼마나 한다고? 물론 금리가 떨어져서 15%밖에 안 하지만. 당시 금리가 15%나 됐는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은 금리가 2% 시대. 나의 어머님 친구분 중에 굉장히 여유롭게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전에 월급을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아서 예금 적금에 모아두고 조그만 땅을 사뒀다.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나중엔 차익이 나고 지금은 노후를 여유롭게 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집도 사기만 한다고 오르지도 않고 돈도 은행에 넣어두기만 한다고 팍팍 오르지 않는다. 예전에는 전세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반전세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기사에는 쉬지 못하는 노년, 생활비 압박에 노년에도 취업을 희망한다.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노후 파산이라는 내용이 나왔다. 우리는 각자가 꿈꾸는 삶이 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수입이 안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휴가도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가고 노후에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꿈을 꾼다. 이 소박하다면 소박한 꿈을 이루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남편이 퇴직 후 우리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내가 소득이 있고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 자산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스스로 은행이 되라. 은행은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하게 되면 그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되는데 그 마진으로 은행은 수익을 얻게 된다. 이것을 예대 마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 대출을 해줄 때 아무에게나 해주지 않는다. 그 사람의 안정성, 신용도에 따라 소득도 보면서 은행을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한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 나에게 있는 돈을 소득을 얻기 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써야 한다. 나의 자산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 한다. 영화 아바타를 보면 주인공이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그 주인공을 대신해서 가상의 인물인 아바타가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해 준다.
나는 그래서 노후에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줄 소득을 아바타 소득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 아바타 소득에는 무엇이 있을까? 1번 예금 적금 이자, 2번 주식이나 펀드 투자, 3번 부동산 임대 수익, 4번 프랜차이즈 사업, 5번 콘텐츠 수입 등이 있다. 아는 어머님 중에 10년 전에 주식을 우량주로 해서 매수해뒀었는데 남편이 은퇴할 정도가 되니까 그 소득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분, 또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집안에 방 한 칸을 임대해서 작은 소득을 얻고 계시는 은퇴 부부들, 그리고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은 장점을 이용해서 아파트 상가에 작은 유기농 반찬 가게를 여셨다가 굉장히 잘 돼서 확장이 되고 프랜차이즈로 이어진 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찾아보면 자신의 장점이 굉장히 많다. 살아온 세월 동안 배워온 것들, 자신만의 강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그것이 바로 수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컨텐츠로도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 심지어 7순이 넘으신 방방래 할머니도 수입을 얻고 계신다. 여러분들도 나의 재능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컨텐츠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이라도 계속해서 식물을 키우듯이 사랑해주고 강점을 알아봐주고 거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준다면 여러분의 재능이 도움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아바타 소득으로 주식 투자를 생각했다. 남편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해서 S전자를 원했다. 근데 당시에 S전자가 50만 원이 채 안 됐었다. 비싸서 망설이고 있는 내게 주식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지인이 추천하는 착한 가격의 주식에 솔깃해 투자를 했다. 그런데 그 후 S전자는 몇 배로 오르고 나의 착한 가격의 주식은 휴지 조각처럼 떨어져 버렸다. 그때 깨달은 게 있다. 아바타 소득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 처음 시작하는 엄마의 돈 공부 3대 원칙. 1번 소액으로 시작하자. 2번 잘 아는 분야부터 시작하자. 3번 가치를 분석하자. 수익률에 눈이 멀기보다는 가치를 분석해야 한다. 위의 세 가지를 지키면서 크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돈 공부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라이프 생활과 잘 맞는지, 자신의 강점과 잘 맞는지, 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잘 따져보아야 한다. 투자 전에 체크해야 할 3대 요소. 1번 안정성.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안정적인 예금이나 채권을 찾는 나 여유 여사. 2번 수익성. 아직 자산이 적고 성장을 많이 해야 하는 나 급함 주부. 3번 황금성. 결혼이나 등록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 나 혼주 주부. 이렇게 나의 상황과 나의 연령대, 나의 자금에 따라서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만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1부였고요. 곧이어 2부가 시작됩니다. 2부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아래는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 한번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